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잡어 TRT UFC 렉시입니다. 이번 주말에 UFC 304가 있는데요. 그래서 메인 카드에 있는 경기들을 한 경기 빼고 예상을 혹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승찰이라는 분과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다는 분들도 있고 안 좋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지금 이 영상처럼 제 단독으로 영상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철님이랑 팟캐스트라든지 그러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국 선수 3분 경기한 거 그것도 제가 원래는 제 혼자서 리뷰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 승철님이랑 따로 이렇게 팟캐스트를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제가 빨리 못 올려가지고 그래서 승철님이랑 팟캐스트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모든 주제를 팟캐스트로 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제가 주제를 제 혼자서 찍고 그 이후에 승철님과 또 따로 한번 더 길게 얘기해보는 그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런저런한 이유로 일찍 못 올린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팟캐스트 하기 전에 제 단독 영상을 올리고 그 이후에 팟캐스트를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팟캐스트 이렇든 저렇든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좋아하는 분들도 댓글 보면 있거든요. 이게 짧고 간결한 영상, 20분 안으로 볼 수 있는 영상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근데 또 댓글 보면 출퇴근이나 자기 전에 밥 먹을 때 좀 더 느긋하게 좀 길게 좀 들을 수 있는 요런 형식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당분간은 계속 할 것 같긴 하고요. 예, 그렇다. 그리고 지금이야 저희가 2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호흡이나 재미 요소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승철님이 요 2번 한 거 치고는 굉장히 잘한 거 아닌가. 예, 솔직히 이게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잘 못하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막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천 명, 조회수 몇천이라도 나오는 영상 앞에서 자기 의견을 말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예. 저도 제일 처음에 영상 올릴 때 말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승철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2번밖에 안 했지만 꽤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 들으면서 내가 TRT랑 하면 저것보다 잘한다. 자, 승철님보다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또 막상 잘한다 해놓고 막상 또 해보면은 말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30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304 언더카드는 딱히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파이트 패스 프릴림도 그렇고. 근데 영국 팬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지난주 한국 선수 3명이 뛰었던 파이트 나잇도 해외에서는 굉장히 최악의 파이트 나잇이다. 역대 최악 탑3 탑5 안에 드는 그런 파이트 나잇 대진표다, 이런 평을 받았는데, 근데 또 해외 팬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한국 선수들 솔직히 관심 없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한국 선수들이 다들 얼랭커기 때문에 최도호 선수야 과거에 한번 랭킹에 들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좀 예전에 비해서 좀 그만큼의 포스를 못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팬들 입장에서 솔직히 관심 없을 거예요. 예, 냉정하게. 하지만 또 우리 그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또 기대되는 경기 아니었습니까? 응원하게 되는 경기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번에 언더카드도 영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기대할 만한 그런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카드는 딱히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몰리 맥켄 정도는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메인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가 아놀드 앨런이랑 기가치카즈인데, 요거는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놀드 앨런이 판정으로 이기지 않을까. 판정
좀 운이 좋으면 뭐 TKO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기가치카제가 그 켈빈 케이터한테 많이 맞는 거 봤습니다. 5라운드간 5라운드 맞나? 5라운드였죠. 5라운드가 많이 맞는 거 봤는데 맷집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놀드 앨런한테 뭐 KO를 당할 것 같진 않고요. TKO도 안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앨런이 복서고 치카제가 킥복서거든요. 근데 치카제가 막 스피드가 빠르거나 그렇진 않단 말이죠. 좀 한 방 한 방이 묵직한 스타일, 요런 스타일입니다. 예. 그래서 뭐 야일이랑 뭐 비교를 많이 하시던데 사람들이. 근데 야일이랑 굉장히 다르죠. 뭐 킥을 찬다는 것 빼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야일은 뭐 엘보도 많이 날리고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요. 둘 다 킥 파워가 센데 뭐 킥 파워만 따지자면 기가치카제가 야이르보다 뭐 파워는 좀 더 센 것 같고요. 근데 뭐 스피드는 야이르가 훨씬 빠르다. 야이르가 그리고 또 막 변칙적인 공격, 예상치 못한 공격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근데 아놀드 앨런이 복서인데 아놀드 앨런이 스텝을 굉장히 많이 밟거든요. 스텝을 어떤 스텝을 밟냐면 인앤아웃 스텝을 굉장히 경쾌하게 밟습니다. 내가 봤을 때 UFC에서 이렇게 인앤아웃 스텝을 많이 밟는 선수는 아놀드 앨런 아닌가. 뭐 라이트 헤비급의 그 도미네스가 인앤아웃 스텝을 좀 밟긴 밟는데 아놀드 앨런급은 아니죠. 아놀드 앨런이 인앤아웃 스텝을 굉장히 많이 밟아서 한 번에 빠졌다가 한 번에 거리를 빨리 좁힌 걸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할로이 상대로도 한 번에 막 그 거리 좁혀가지고 오버핸드 레프트로 할로이 뭐 좀 때리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앨런이 게이치보다 할로이 상대로 훨씬 잘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일단 앨런이 그 누굽니까? 케이터 상대로도 복싱 싸움에서 이겼고 그거 보고 저는 앨런이 케이터 상대로 복싱 싸움에서 터는 거 보고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는데 그래서 뭐 결론은 제가 봤을 때 앨런이 판정으로 이긴다. 왜냐하면 치카제가 아놀드 앨런 상대로 복싱 거리를 잘 그 파악을 못하지 않을까. 너무 빨리 들어왔다 너무 빨리 빠지는 거에 대해서 치카제가 스피드를 못 따라잡고 복싱 싸움에서 져서 판정패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기가 치카제가 킥 파워가 굉장히 세단 말이죠. 바디킥이나 헤드킥으로 한 방에 끝내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앨런을 한 방으로 보낼 수 있다만 뭐 한 방으로 보내지 않는 이상 앨런이 판정으로 이길 것 같고요. 그리고 미들급 경기가 있는데 요거는 로드리게스는 압니다. 근데 상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겠다. 그리고 라이트급 경기 바비 그린이랑 패디 핀블렛 요거는 말이죠. 모르겠다. 이거는 바비 그린이 쭉 이기다가 쭉 이기거나 아니면은 쭉 이기다가 한 방 맞고 가거나 요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패디 핀블릿이 막 펀치력이 막 그렇게까지 세진 않아서 뭐 바비 그린을 원펀치로 보낼 수 있을까 싶은데 바비 그린 특이 그겁니다. 항상 이기다가 그냥 뭐 한 대 맞고 가는 게 바비 그린 특이거든요. 바비 그린이 손 내리고 싸우는데 손 내리고 싸우는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회피력이 원탑 아닐까. 솔직히 바비 그린 회피력이 진짜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아예 안 맞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 회피력으로 다 피하고 이기거나 아니면 뭐 다 피하다가 한 대 맞고 진 경기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패디 핀블릿 상대로 뭐 핀블릿이 그래플링이 뭐 본인 가장 좋은 뭐 무기 중에 하나인데 뭐 바비 그린 상대로 안 먹힐 것 같고 특히 바비 그린이 손 내리고 싸우니까 언더훅 파서 막 레슬링 맞기 쉽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레슬링으로 넘어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격에서는 바비 그린이 쭉 이기거나 아니면 한 대 맞고 가거나 뭐 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돈을 뭐 베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베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요 경기는 베팅을 안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진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린이 쭉 이기다가도 한 방 맞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코메인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스피날이랑 블레이즈 요 경기를 저는 요번 대진표에서 가장 기대합니다. 저는 메인도 뭐 메인 어느 조금 기대하긴 하는데 요 코메인이 제가 봤을 때 가장 기대되는 경기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스피날이 이번에 물론 아스피날이 초반에 이길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아스피날이 이번에 질 것 같다. 솔직히 이게 질 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근데 좀 살짝 제가
막 사람들이 저보고 역배충이라 하는데 저는 역배를 일부러 걸진 않습니다. 역배를 일부러 걸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보통 배당률도 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일부러 역배를 걸진 않고요. 그냥 뭐 결과적으로 봤더니 뭐 역배를 걸었던 것이지 뭐 사람들과 다른 픽을 했던 것이지 저는 일부러 역배를 뭐 노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살짝 역배 노려보겠습니다. 왜냐? 솔직히 초반에 아스피날이 이길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런데 요거 길게 가면 커티스 블레이즈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스피날이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블레이즈가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서 제가 뭐 이번에는 대놓고 역배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많다 했잖아요. 말씀드리도록 나열을 해드릴게요. 자, 아스피날 검증 안 된 부분 지금 막 헤비급이 미래일 수 있어요. 뭐 미래일 수 있지. 미래일 수 있습니다. 뭐 미래인데요. 뭐 다 잡는데요. 헤비급에 이런 선수 없었는데요. 은간우도 잡는데요. 막 요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요 분이 검증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자, 첫 번째. 단 한 번도 UFC 뿐만 아니라 본인 전체 커리어에서 그 타단체에서 포함해서 단 한 번도 3라운드를 가본 적이 없다. 가장 길게 간 게 2라운드입니다. 단 한 번도 3라운드를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전 체력을 몰라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모른다. 우리가 단 한 번도 토마스 피날이 이분이 장기전을 가본 거를 본 적이 없죠. 그리고 토마스 피날이 제가 UFC 파이트 패스에 중소단체 경기도 다 있더라고요.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막 다들 막 그 토마토 캔들 상대로 막 한 대 때리고 막 다들 코박죽하고 그렇던데, 일단 1라운드 초살이 많고, 그리고 이긴 경기들 보면은 피니시로 끝난 것도 많고,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좀 위기가 있었던 경기가 없습니다. 막 치고받고 이런 경기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일방적으로 팬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 대 꽂아서 상대가 간 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경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저분한 경기가 왜 중요하느냐? 깔끔한 경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지저분한 경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로비 라울러는 뭐 좀 난전에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너 맥그리건 난전에 안 강하거든요. 코너 맥그리건 자기가 깔끔하게 그냥 스나이핑 해가지고 보내는 걸 잘하지, 막 이제 막 톱 경기가 좀 힘들어지고 막 끈적끈적해지고 이러면은 코너 맥그리건 이걸 잘 못 버틴단 말이죠. 뭐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토마스 피날이 지저분한 경기 뭐 잘할 수도 있죠. 근데 해본 적이 없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 그리고 주짓수를 잘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주짓수를 잘한다고 하고 뭐 블랙벨트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주짓수 뭐 3단인가? 4단 블랙벨트인데 그 밑에서 뭐 주짓수를 배웠다. 하지만 근데 지금까지 보여줬는 거는 본인이 오펜스적으로 상대를 넘겨서 뭐 서브미션으로 잡고 요런 주짓수였거든요. 그래서 하위 주짓수는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게 상위 주짓수랑 하위 주짓수 굉장히 다릅니다. 하위 주짓수는 본인이 깔렸을 때 하는 거고, 상위 주짓수는 뭐 본인이 상대를 넘겨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하위 주짓수는 약한데, 그러니까 상위 주짓수는 잘하는데 하위 주짓수는 약한 선수들, 뭐 예를 들자면 하도안이 그렇죠. 하도안이 뭐 세계 뭐 주짓수 대회 뭐 금메달을 땄다고 하지만, 근데 UFC 경기들을 보면은 깔렸을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깔렸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본인이 상대를 넘겨서 뭐 암트라이앵글을 걸거나 이런 걸 잘하거든요. 그리고 뭐 게세이라도 마찬가지죠. 게세이라가 막 사람들이 극강의 그래플러인데요, 주짓수가 어나더 레벨인데요 막 요러지만, 게세이라가 깔린 경기들이 있습니다. 게세이라가 막 지금 레슬러들이 다 떠나버려가지고 본인이 그 한동안 있었던 동안 뭐 최근 내 가장 강력한 그래플러 이긴 했지만, 한동안 레슬러들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필 데이비스, 존 존스 하고 코리 앤더슨, 얘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막 깔려가지고, 존 존스한테는 깔리진 않았나? 어쨌든 필 데이비스하고 코리 앤더슨한테 레슬링으로 갈굼당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깔려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상위 주짓수를 잘하는 것과 하위 주짓수를 잘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피날이 지금까지 보여줬는 게 상위 주짓수거든요. 근데 상대가 이제 또 커티스 블레이즈, 굉장히 레슬링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커티스 블레이즈한테 넘어간다고 했을 때 하위 주짓수를 잘할 것인가? 이거 미지의 영역이다. 모른다. 그리고 테디가 좋은지도 몰라요. 왜냐?
제가 알기로는 선수들이 아스피날한테 지금까지 테이크다운을 건 적이 없을 겁니다.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을 거예요. UFC 내에서는. 테디가 좋은지도 몰라요. 어, 모릅니다. 다들 그냥 뭐 타격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스피날 레슬링을 막는 거에 바빴지 막 선수들이 막 아스피날을 막 열심히 넘기려고 하고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지금까지 지저분한 경기를 한 적이 없다 했잖아요. 다들 막 본인이 초살시키는 경기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많이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본 적이 없어서 맷집이 어떤지 몰라요. 물론 뭐 누구냐 파블로비치 랩투 맞았는데요. 예, 뭐 하나 맞았죠. 근데 뭐 그거 하나 맞고 버틴 거 가지고 맷집이 정확히 어떤지는 잘 모르고요. 그리고 또 파블로비치가 원펀치 KO 아티스트라기보다는 좀 막 한 번에 좀 많이 우다다다다 해가지고 좀 KO를 시키지 막 한 방으로 막 보내고 그렇진 않죠. 뭐 한 방으로 뭐 낙다운 시킨 경기는 있다만 근데 그것도 막 후에 뭐 파운딩을 꽂아서 이기지 대부분 KO 경기들을 보면 좀 많이 러시를 해가지고 이기죠. 예.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이분이 3라운드로 가본 적이 없고 초반에 피니시를 많이 얻는데 그리고 초반에 피니시를 얻는 게 이게 또 기회주의적으로 피니시를 얻는 게 있고 본인이 노려서 얻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라운드에 상대가 뭐 닥돌했다. 그래서 내가 뒤로 빠지면서 카운터를 쳐서 켜를 시켰다. 요거는 기회를 노린 거죠. 기회를 잡은 거죠. 상대가 실수를 할 때 내가 뭐 이거를 실수를 잘 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또 피니시를 쫓는 건 또 반대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코너 맥그리거가 패더급 때 그래 뭐 지금도 그렇다만 코너 맥그리거가 피니시를 쫓는 선수 아닙니까? 경기 초반부터 케이지 중앙을 넘어서 상대를 압박하면서 계속 왼손으로 압박하면서 피니시를 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스피날도 뭐 맥구급은 아닌데, 그러니까 맥구만큼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상대를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피니시를 쫓는 선수거든요. 상대가 실수를 해서 피니시를 얻는다기보다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피니시를 찾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수들 중에서 장기전 가서 강한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뭐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다만 거의 없어요. 뭐 이러면 이제 페레이라는 5라운드 가도 뭐 체력 괜찮은데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페레이라는 피니시를 쫓는 선수는 아니죠. 페레이라는 뭐 카프 키고 다리 썰어 놓으니까 상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올 때 뭐 체크 랩쪽으로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뭐 타이밍 좋을 때 불합리한 거 한 개 꽂아가지고 보내는 거지. 막 페레이라가 막 압박하면서 막 펠라고 하면서 막 피니시를 노리지는, 그러니까 피니시를 쫓진 않잖아요. 페레이라가 좀 굉장히 좀 그 차분하게 싸우는 스타일 아닙니까? 근데 그 누구냐 아스피나는 피니시를 초반부터 노린단 말이죠. 근데 초반부터 피니시를 적극적으로 노린 선수들이 대부분 이게 장기전이 갔을 때 특히 3라운드 정도를 넘었을 때 이분들이 그 3라운드를 넘어가면 초반에 보여줬던 그 화력, 초반에 보여줬던 그 피니시 능력 이걸 못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코너 맥그리거 그렇죠. 맥그리거가 1라운드, 2라운드에 8분까지 굉장히 정말 가장 무서운 카운터 펀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맥그리거가 또 장기전 가면은 이제 3라운드쯤만 되면 솔직히 맥그리거의 가장 그 무서운 그 시기는 끝났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UFC 초창기 최도 선수 초창기 때는 막 1라운드부터 막 피니시 노리려고 막 이 스탠스 자체가 딱 보이잖아요. 그냥 원투로 그냥 상대 보내버리겠다는 요 장전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항상 장전된 상태로 그냥 원투로 딱 꽂아서 보내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뭐 그러다가 랭커 만나서 좀 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이렇게 이젠 정찬성 선수 만나서 이제 좀 더 운영을 바라보는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최도 선수가 예전에 비해서 페이스 조절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1라운드 보면 자세 자체가 그냥 스나이퍼라니까 실수 한 번만 해라 그냥 보내버리겠다 막 이런 건데, 지금은 뭔가 좀 차분하게 페이스 조절도 하고 굉장히 차분하게 싸우죠. 그리고 초창기 게이츠도 진짜 완전 노파크로 싸웠지 않습니까? 뭐 맞든 말든 상관하고 그냥 뭐 내 터펌으로 몰아붙이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빨리 지셨습니다, 게이츠가 UFC 초창기 때. 근데 지금은 페이스 조절하고 막 이러면 싸우지 않습니까? 뭐 카운터 펀치 많이 노리고. 그래서 조 파이퍼도 그렇고, 조 파이퍼도 빠따가 본인이 은간호보다 세다 하면서 빠따 자신감으로 제커맨스 상대로 나대다가 지쳐가지고 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초반에 피니시를 적극적으로 노리는 선수들이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대부분 장기전 갔을 때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날도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속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펀치력도 블레이즈가 더 세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TRT 이거 스피날 안 티네. 야, 그냥 스피날이 싫다고 해. 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아스피날 T라는 T가 팍팍 요럴 거예요. 요럴 거지. 파블로비치 원펀치로 KO 시켰는데요. 근데 저는 아스피날이 펀치가 빨라서 이게 좀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지. 펀치력 자체는 그렇게 세진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펀치력만 보면 블레이즈가 좀 더 센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알롭스키 팬이잖아요. 알롭스키 팬이고 알롭스키 경기는 다 챙겨봤고 은간호한테 자빨렸을 때 막 쳐울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알롭스키 맷집 전문가예요. 알롭스키 맷집을 정확하게 압니다. 근데 토마스 피널이 알롭스키를 그 원투로 그로기 오게 만들고 후속으로 후속타를 굉장히 막 축두배 두두두두두 꽂았어요. 근데도 알롭스키를 KO 못 시켰습니다. 제가 알롭스키 잘 알거든요. 알롭스키 맷집을 정확하게 제가 잘 알아요. 알롭스키는 상대가 펀치력이 확실히 센 선수잖아. 그러면 그렇게 많이 맞고 못 버팁니다. 그리고 알롭스키는 한 번 그로기가 온 상태에서 회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알롭스키가 막 낙다운 당하고 회복했는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트래비스 브라운전을 한 번 낙다운 당하고 회복했는데 그거는 이미 트래비스 브라운이 데미지가 더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회복을 한 거고 알롭스키가 그렇게 회복력이 좋은 선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스피날이 펀치력 자체는 헤비급 평타쯤 아닌가. 평타인데 근데 좀 스피드가 빠르고 갑자기 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따당 이렇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빠르게 헤비급 치고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아스피날이 원투 스피드가. 그래서 상대들이 좀 예상치 못한 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들어오니까 그거를 좀 더 데미지 있게 받는 뭐 그걸 받는 거지. 저는 뭐 펀치력 자체만 보면 블레이저가 더 세다 봅니다. 하지만 KO 능력은 스피날이 더 좋죠. KO를 무조건 뭐 펀치력으로만 시키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뭐 기술도 들어가는 것이고 타이밍도 들어가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블레이즈가 알롭스키를 그러기 오게 만들잖아요. 저는 블레이즈가 후속 다 꽂잖아. 그러니까 알롭스키가 그때 스피날 상대로 서가지고 그러기 온 상태로 커버링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블레이즈가 그렇게 막 케이지 몰아놓고 빠바바박 쳤잖아요. 알롭스키 무조건 KO야. 제 알롭스키 전문가라니까요. 블레이즈가 그렇게 퍼부었었으면 알롭스키는 무조건 쓰러졌다. 저는 펀치력만 보면 블레이즈가 더 세다. 하지만 KO 능력은 스피날이 더 좋다.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펀치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일단 스피날은 펀치가 한 평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펀치력만 보면. 그리고 펀치력이 확실히 센 선수들은 볼코프, 블레이즈, 파블로비치, 미오치치, 데릭 루이스, 로젠, 호제리오 델리마. 그리고 뭐 평타는 아스피날, 투이바사 요 정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투이바사요? 투이바사 떡 출신 아티스트인데요. 가네를 첫 번째로 낙다운 시켰는데요. 투이바사는 알롭스키를 상대로 판정을 갔고요. 그리고 퇴물 주도산을 상대로 미오치치는 원펀치로 KO 시켰거든요. 근데 퇴물 주도산 상대로 주도산이 가드를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주도산이 진짜 가장 정말 복싱 디펜스가 최악의 선수인데 주도산을 케이지에 몰아넣고 그 투이바사가 막 붕붕붕 오버핸드 레프트 오버핸드 라이트 오버핸드 레프트 막 연타로 방방방방 꽂았어요. 근데 그 퇴물 주도산이 아무런 문제 없이 버티고 나중에 카운터 레프트훅인가 카운터 라이트훅 꽂아가지고 이겼다. 그리고 투이바스가 대부분 뭐 KO 시킨 경기들도 막 카운터 펀치로 KO를 시키는 거지 막 빠따력 자체로 막 상대를 막 접고 요런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이바사랑 그 누구냐 아스피나는 펀치력 자체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막 헤비급에서 막 엄청 세진 않다. 평타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거 3라운드 안에 그러니까 2라운드 안에
그 막 빠르게 따당 쳐가지고 아스피나를 이길 수 있거든요. 아스피나를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다. 그런데 3라운드로 넘어가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최정상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 중에 검증이 안 된 경우를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레이라도 뭐 이건 뭐 페레이라 탓이라 할 수는 없지만 뭐 일단 최근 내 레슬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 레슬러를 상대로 검증이 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좀 그렇다 보고 페레이라 탓은 아니긴 해요. 뭐 체급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근데 그리고 또 아스피날도 뭐 물론 아스피날도 뭐 그냥 뭐 상대들이 못 버텼으니까 2라운드에 다 보낸 거긴 하죠. 그래서 뭐 아스피날 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스피날이 장기전을 가서 체력적으로 어떤지 장기전으로 갔을 때도 초반에 그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요거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지 간에 저는 3라운드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다. 3라운드까지는 갔으면 좋겠고 이거 뭔가 좀 초반에 또 블레이즈가 따닥 맞고 지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3라운드를 가잖아요. 저는 이거 아무래도 블레이즈가 이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막 극강의 주지 때런데요. 막 막상 눕혀놓으면 아무것도 못 할 수 있어요. 막 눕혀놓고 파운딩 치니까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막 눈빛 막 약해지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전 특히 요게 후반 라운드로 가면 블레이즈한테 유리할 수 있다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KO로 이길 거라면 진작에 KO로 잡았을 것 같습니다. 1라운드 늦어도 2라운드. 근데 3라운드로 갔을 때도 블레이즈가 KO를 안 당한 상태다. 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3라운드 넘어서는 아스피날이 블레이즈를 KO를 못 시키지 않을까. KO를 시킬 거였으면 진작에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3라운드로 넘어갔을 때는 그 아스피날의 본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좀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라운드를 넘어가게 된다면 블레이즈가 이긴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판정으로도 뭐 아스피날이 이긴다. 혹은 뭐 3라운드 혹은 뭐 후반 라운드에 피니시를 얻는다. 이러면 제가 굉장히 아스피날을 확실하게 뭐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드워즈랑 벨랄 모하마드는 요거는 뭐 짧게 얘기할게요. 에드워즈가 이길 것 같습니다. 뭐 1차전도 에드워즈가 뭐 아무런 위기 없이 이기고 있었는 것 같고 벨랄 모하마드가 그 번지 상대로 굉장히 좀 극찬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착같지만 잘했거든요. 스탠스 스위치 계속하면서 그 경기 내에서 막 수십 번을 스탠스 스위치를 했는데 하면서 상대 헷갈리게 해가지고 잘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리온 에드워즈한테는 안 통할 것 같고 또 무하마드의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레슬링인데 무하마드 레슬링 잘하긴 하거든요. 근데 에드워즈 상대로 안 통할 것 같고 그리고 에드워즈가 그 무하마드 1차전에서도 무하마드를 그 케이지에 몰아놓고 싸웠단 말이죠. 이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케이지에 몰아놓고 싸울 것 같은데 몰아놓고 싸운다면 무하마드가 레슬링 걸기도 조금 더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좀 불편한 상태로 계속 싸우게 될 것 같아가지고 몰아놓고 뭐 피니시를 얻거나 아니면 몰아놓고 판정 가지 않을까. 근데 아무래도 코빙턴보다는 잘하지 않을까요? 코빙턴은 진짜 그 경기에서 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하마드는 코빙턴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피니시 안 당하려고 좀 더 그러니까 막 케어 막 어떻게 본인이 해보려고 막 리스크를 걸다가 케어를 당하면 밈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좀 원하지 않았는 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리스크도 안 건 것 같은데 무하마드는 케어를 당할 그게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판정 스코어에서 지고 있다. 뭐 4라운드까지 왔는데 이거 이제 피니시로 안 잡으면 못 이긴다. 그렇다면 무하마드는 리스크를 걸고 좀 어떻게 좀 뭐 전진을 한다던가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코빙턴 경기만큼 수월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판정승 혹은 뭐 운 좋으면 뭐 헤드킥 KO승 혹은 뭐 원투 KO승 뭐 요렇게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은 그렇다. 하지만 저는 뭐 MMA 좌보고 그리고 이번에 좀 확실하게 좀 역배를 제가 좀 노리는 게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